자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2022년 11월 7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LB는 전일 대비 0.53% 하락한 37,3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. 좀 아쉬운 건 사실 최근 시장 분위기가 꽤 괜찮습니다.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는데 우리 LB는 뭐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뭐 사실 어느 정도 좀 지지부진은 예상을 했긴 했습니다. 이번 주 정도까지는 뭐 전반적으로 재미는 없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, 그러면서 같은 지지부진이어도요, 지난주에는 좀 하락 쪽의 지지부진이었다면 이번 주는 좀 자리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가 몰려 있잖아요. 그래서 요 이벤트를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선 다음 주 15일 날 딱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. 주주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. 솔직히 구태여 최근 우리 LB 분위기만 놓고 보면요, 시장 분위기 말고 LB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좋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. 뭐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 간담회를 개최를 한다는 건, 이걸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좀 피하고 싶을 거다라고 여겨지는데, 주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. 솔직히 주주들이 강력히 이렇게 요청한 건 아니잖아요. 물론 이제 주주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상반기, 하반기 이렇게 개최하겠다라는 원칙이 있긴 있지만,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주주 원성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. 왜냐면 사실 이 NDA는, 대체한다는 NDA는 왜 안 하는지 불만이 분명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유증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다시 유상 증자를 결정을 했는지, 그래서 주주들이 A팀 기계냐라는 불만 소리도 사실 들을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리보도 계속해서 연기되는 마당에 효능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된다는, 그래서 아직도 임상 환자가 살아 있다는 이민효믹은 도대체 왜 작년부터 발표한다고 하더니 리보에 이어서 이민효믹도 대체 몇 년씩이나 이렇게 발표가 연기되는 것이냐라는 원만 섞인 목소리 나올 거라는 거 회사 측에서 분명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. 또 좀 의문스러운 건 이 개최 날짜가, 뭐 좀 전에도 보셨지만, 이날 주주간담회 그 다음 날은 곧장 신주 인수권 거래가 있는 날이고, 그 다음 날은 이제 드디어 좀 중요한 날이에요. 둘 다, 셋 다. 이날부터는 이제 이민효믹 신경종양학회 개최 일. 그래서 날짜 배정도 보시면 뭔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이렇게 개최를 하기에, 좋게 보자면, 이게 주주이다 보니까 사실 또 회사에 대한 믿음, 신뢰도 있기에, 물론 또 왜 주가가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, 사실 뭐 알잖아요, 우리끼리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? 뭐 어쨌든 뭐 좋게 보자면, 뭐 리보 특히 NDA 신청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있지 않을까. 구체적으로는 뭐 가장 앞에 있을 걸로 예상되는, 그러니까 NDA 하기 위해서는 혁신 치료제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. 이미 혁신 치료제 10월 초에 신청을 했으니까 아마 12월 초, 지금이 이제 11월 초고요. 다음 주 되면 이제 11월 중순이니까 어느 정도 혁신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.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어쨌든 이것도 상당히 좀 기다리는 재료이긴 하고요. 그래서 리보 NDA, 선양 남성암으로요. 그리고 이제 가남 1차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또 GBM, 바로 이제 11월 달에 기다린 건, 사실 큰 건 GBM인데 GBM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민효믹 곧장 상업화 계획부터 에로 이야기, 그리고 이제 HBS 시스템이랑 연계해서 LB그룹과 동반 성장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이민효믹 지분 투자 꽤
연결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요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게 지금 사실 좀 전에 언급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주들이 너무 알고 싶은 거고 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. 그래서 15일 날 첫 번째 15일 날 하는 이유 바로 뒤에 연이어서 이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뒷날 그리고 그 다다음 날 그래서 뭐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구태여 지금 안 좋은 시기에 이렇게 주주 간담회 개최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좀 시그널이 있지 않을까. 예, 아무래도 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안 좋은 분위기에서 구태여 주주 간담회를 하는 이유를 좀 긍정적으로 보게끔 그렇게 하네요. 여튼 이제 일주일 후에 주주 간담회부터 연이은 이벤트가 현재로서는 기대가 되고요. 근데 그건 이제 다음 주잖아요. 그래서 이번 주 정도까지는 글쎄 뭐 내일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한데요. 그럼에도 좀 뭐라 그럴까 이번 주는 좀 지지부진하면서 자리를 좀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좀만 더 차분히 인내해 보도록 하죠. 그리고 저 역시 매일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만 드려서 저도 많이 송구합니다. 그리고 좀 시장 환경을 보시면요. 좀 전에도 코스피랑 코스닥을 보셨는데 보시다시피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낫고요. 그리고 미국 시장을 보셔도요. 나스닥보다는 보시는 게 다우고요. 보시는 게 나스닥인데 다우가 좀 더 좋죠. 나스닥보다는. 그 말은 아무래도 좀 네임밸류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좋다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은 뭐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요.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좀 큰 기업보다는 확실히 실적이 나오는 회사를 현재 시장에서는 신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코스피 그다음에 다우가 좀 더 좋은 모습이고요. 금리 인상 때문에 자금이 이제 좀 모자랄 걸로 그러니까 신용 경색이 예상되는 그런 회사 주가는 좀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회사들 위주로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보시면 좀 최근에는 업종별 순환매로 지수를 올리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중국 코로나 완화 정책 기대감으로 철 뭐 여기 정유 쪽이 좀 좋았는데 IT, 차, 건설, 뭐 중공업, 철 이렇게 현재는 순환매로 올리는 모습인데요.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인데 시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시장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. 개인적으로 저는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 경향 그리고 종교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은 다 소중하게 그런데요. 다만 이 제 채널이 그러니까 우리 채널이 LB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또 주식이란 특성으로 주식시장 환경에 영향을 받기에 좀 불합리한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고쳐 나가야 우리 자신이 이제 피해를 보지 않기에 부득불 오늘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. 지금 시장에서 큰 이슈 두 개가 있죠.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첫 번째는 공매도 금지 그리고 금투세인데요. 오늘은 이 금투세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주가행 자료를 잠깐만 좀 살펴보시면 요게 이제 거의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.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보시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바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데 사실 이게 직접적인 피해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 좀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국회의원, 고위 공무원 등 정치인들은 직접 주식 투자는 못하죠. 잘 압니다. 우리 고위 공무원 한 명 있었어요. 우리 LB 주주 중에서요. 현 서울시장이었죠. 그래서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부득불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를 하는데 세금이 그렇죠. 수익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보통 보면 사모펀드는 세율에 따라서 최고 약 50%까지 세금을 징수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분리과세가 된다고 해요. 그래서 분리과세를 하면 사모펀드 최고 수율은 20% 이상 떨어지게 되네요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투세 요거는 이제 부자들을 위한 그래서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는 그런 제도인지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사실 주식 투자에서 뭐 5천만 원 수익 내시는 분들도 있고 못 내시는 분들도 있고
예, 뭐 시장이 좋으면 5천만 원 이상 내시는 분들도 뭐 많을 거고, 물론 이제 수익이 나면 내는 것도 맞다만, 전반적으로 보시면 정말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큰 담화는 여기 사모펀드 쪽이잖아요. 사모펀드가 더 감소가 되고, 그러니까 수익이 훨씬 많이, 개미들이 수익 내는 것보다 얘네들이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. 그래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결론은 세율이 떨어져요. 그래서 겉으로는 1%들한테만 돈을 걷는 부자 과세인 척하지만 사실은 보시면 정말 수익이 많이 나는 사모펀드들한테는 오히려 더 감세인 거, 비중을 보면 얘네들이 수익이 더 큰데, 야,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옳은 정책인지, 또 잘 아시겠지만 특히 바이오는 큰 손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매년 이제 이 연말만 되면 대주주 과세 요건 피하려고 예, 뭐 후루룩 예, 주가가 그렇게 되긴 하는데, 과연 이게 올바를까라는 이 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또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대만 같은 경우도 이 제도 시행하고 집가도 많이 빠졌고요.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요런 것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, 장기 투자를 해야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고, 투자자도 안정적인 자금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, 또 투자 수익도 훨씬 더 큰 거고, 올바른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건데, 이 5천만 원 요것 때문에 시장이 아마도 좀 더 투기성 높게 만드는 건 아닌지,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그냥 단기 자금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 자본시장 목적이 좀 더 흐트러지지 않을까, 예, 좀 걱정이 되는데요. 그래서 뭐 좀 잘못된 정책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. 예,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많이 좀 답답한 주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잘 버티고 있으니까 좀 더 힘을 내보죠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뵐게요. 감사합니다.